최은 프로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즐기는 우리 전통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탈춤의 어떤 역사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지, 또 이번 등재 추진 주체였던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의 6일상 사무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름이 이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어떤 곳인지부터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은 2006년 경북 안동시에서 창립되었고요. 예. 창립 당시 24개국 탈 관련 전문가 및 단체 회원국이 현재는 60여 개국 200여 개의 회원단체가 가입된 유네스코가 인간 탈문화 국제자문기구 NGO입니다. 그리고 저희 연맹은 탈문화를 통해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문화 다양성을 보호 정진하고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공동체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협약을 이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계 탈문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많죠. 전 세계 다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등재 신청부터 지금 이제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이고,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등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7년부터인데요. 예. 등재 과정이 그냥 등재를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등재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등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한국의 탈춤 등재는 저희가 안동시로부터 위탁 사업을 받아서 2017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의 안동에서 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서 유네스코 정책 동향에 제명한 분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인데, 예. 국가 간 공동 등재로 갈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춤이 있는데요. 남북한 공동 등재로 갈 것인지, 예. 아니면 한국의 탈춤으로 단독 등재로 갈 것인지 등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단독 등재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네. 단독 등재로 방향을 잡고 저희 연맹은 등재에 대한 전략 용역을 실시했고요. 탈문화 관련 유네스코 심사 경향도 분석을 하기도 하고, 등재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잡고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춤 북한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같은 민족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김장문화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지금 등재된 거잖아요. 네. 근데 탈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도해도 남북한이 동시 등재가 안 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없었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탈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등재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예. 18개 종목이 이번에 등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탈춤 전체가 그러면은 무형문화재로? 국가 무형문화재 13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도 지정 5개 종목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 일종의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탈춤이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 13개가 지금 있고,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네. 그럼 그 국민들께서 좀 익숙하실 만한 탈춤 이번에 등재된 게 어떤 거가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국가 무형문화재로 돼 있는 13개 가운데 양주 별산대 놀이가 있고요. 네. 통영 오강대, 고성 오강대, 네. 그리고 강릉 관로 가면극,
네. 그리고 이제 북청 사자놀이 노름이라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봉산 탈춤. 아, 네. 그리고 동네 그 야류 강령 탈춤, 뭐 수영 야류, 뭐 송파 산대놀이, 그리고 은율 탈춤,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죠 하회 별신구 탈놀이. 예. 그리고 가산 오광대 등 13개 국가 무형문화재하고 그 시도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요건 태계현 산대놀이하고 그 예천 청단 노름, 진주 오광대, 김해 오광대, 속초 사자놀이 요 5개 종목이 요번에 등재돼 총 18개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다고 하는 건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탈춤에 어떤 가치를 인정을 해준 겁니까?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뭐 한국의 탈춤이 등재로 인해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인정하는 보존의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이 지역적으로 그리고 뭐 국가적, 뭐 국제적 차원에서 향상될 것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18개 보존회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까지 이행되는 부분, 그리고 뭐 정기 공연, 뭐 청소년 탈춤 축제 한마당 같은 행사 등 조직을 통해 전성 노력에 대한 부분도 높은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지금 탈춤과 관련해서요. 네네. 한국의 탈춤이 이제 이번에 등재가 된 건데 네네. 전 세계 탈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의 탈춤도 기존에 예, 등재된 예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많습니까? 등재된 것들이? 네네. 뭐 태국의 콘도 있고요. 일본의 예. 문호라든가 뭐 등등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무래도 우리 탈춤이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양반을 좀 뭐랄까 해학적으로 풍자한다거나. 그렇죠.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비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뭐 주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예. 충분히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를. 힘든 과정이 많았죠. 네. 참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근데 등재됐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등재되는 데까지 가셨던 겁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통보가 오는 겁니까? 뭐 저는 안 가고요. 예. 저희 직원들이 처음부터 준비했던 직원들도 가고 뭐 그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네네. 등재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 듣고 난 다음에 네네. 어떤 기분 드셨어요? 뭐 기분이라기보다는 네. 뭐 저희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1일 날 유네스코 그 무형유산위원회 평가에서 네. 뭐 등재 근거 판정이 있었거든요, 먼저. 그 등재 근거 판정 이후에 뭐 등재 확정이 거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확정이 된다고 보았고, 뭐 지금까지 등재 과정에서 뭐 등재에 대한 뭐 필요성을 인지하고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안동시 행정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느꼈고, 예. 그 다음으로 열악한 뭐 환경에서 뭐 전성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뭐 연희단체.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보다 나은 환경, 전통 탈춤에 대한 진흥법 제정이라든지, 뭐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전통 탈춤과 관련된 진흥법을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뭐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뭐 법을 이렇게 만든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없고요. 예. 뭐 저희들이 이번 탈춤이 등재되고 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만동에서 좀 큰 행사를 합니다. 네. 이때 전통 탈춤 진흥 관련해서 법 제정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뭐 필요성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렇게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전통 탈춤을 진흥한다고 하는 개념이 네네. 탈춤이 오래 전승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정부가 만들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단체와 네네.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전통 무예에 대한 진흥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 탈춤에 대한 진흥법이 없고, 예. 뭐 전성 단체들이 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 생업을 하면서 이렇게 전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담겨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새삼스럽게 네네. 제가 탈춤을 언제 봤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많이 접했던 네네.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좀 탈춤을 계속 전승하고 지켜나가시는 분들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반적으로 생업이 다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습할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연할 때라든가 이렇게 시간적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탈춤을만을 해서는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네네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지금 연맹 차원에서도 탈춤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지금 큰 행사 아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탈춤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인 겁니까? 저희들이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이 2년마다 총회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에 창립된 이후로 2009년부터 매년 이제 해외에서 저희들이 총회를 했고요. 네. 2019년 저희들이 필리핀 바콜로드에서 총회를 한 다음에 원래는 2021년에 안동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2월 15일부터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탈춤 등재 그런 이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컨퍼런스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네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탈춤 재정에 대한 진흥법 재정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각 세션마다 여러 가지 탈춤 도시의 연대 그러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탈춤 공연을 상설로 공연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상설 공연을 하는 곳은 안동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지금 상설 공연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는 아마 정기 발표회를 이렇게 하고 각 공연마다 이렇게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상설 공연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 외에는 사실 요즘에 상설 공연하거나 공연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아쉽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접할 수 없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요번에 18개 종목이 이렇게 등재가 되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그러면은 매년 9월 이제 마지막 주에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예. 근데 벌써 25년의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데 아마 여기 오시면 이번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 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유명한 탈춤도 함께 보면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제 청취자 임수경님께서요. 우리 탈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인정받는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문자를 또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탈춤 전승이나 아니면은 진흥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 말이 많은데요. 예. 일단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탈춤이란 부분이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겠지만은 그 유래와 배경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연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탈춤이라는 것이 연기자들 혼자만이 하는 공연이 아니고, 관객과 소통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대사하고 춤추고 그렇게 즐기는 그런 어떤 이렇게 공연 예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탈춤 공연, 정기 발표회 그리고 탈춤 페스티벌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번 등재 기념으로 어떤 그런 힘을 많이 보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6.13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지금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죠.